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거는 침팬지의 털고르기랑 같은 거예요. 계속 접촉을 하면서 너를 이해한다, 공감을 한다, 이런 거를 느끼는 과정인 거거든요. 감정적인 공간, 옆에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는. 근데 그것만 있으면 편가르기가 된다는 거죠. 나랑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출신이 다르다거나 이념이 다르거나. 근데 그거를 메꿔주는 게 바로 지적인 공감, 인지적 공감이라는 거예요. 계속 학습을 하면서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반경을 넓히는 일이다. 여기서 사람을 만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의 얘기가 제 공감을 이제 넓혀주는 거죠. 그러면 그 넓힌 게 제 뭐 그림이 됐든 글이 되면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만나고 더 공감이 넓어지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공간은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80년대까지 있던 통영의 다방일입니다. 50년대에 많은 작가, 문인, 예술가들이 모여서 여러 이야기 나누고 기획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살롱 같은 공간이 오히려 지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호심의 이름을 따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람과 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좀 재밌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믿는 구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어요.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새로운 일 도모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통영에서 통영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하고 싶은 뭐 강연, 뭐 문화 행사, 공연, 제 개인적인 작업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과학자들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 과학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니까. 한 가족이 오로라 대기일시 관측 여행 프로그램을 가게 됐어요. 3명은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만 갔다 오고 나서 너무 하길 잘했다. 저는 그게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 강연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단순히 오로라 관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식을 바꿔준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림 일기 같은 경우도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전공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느낀 그림은 내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먼저고 그거를 했을 때 그 시원함, 통쾌함, 그 나를 표현하는 기쁨, 요게 더 먼저거든요. 그거를 한번 느끼면 재미를 붙이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도 궁금해져요. 제가 이제 그걸 그림 일기를 모아가지고 책을 낸 분도 계시고 또 그림에 재미를 붙여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경험이 되게 많았던 거죠. 35살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지역에 제가 내려온 것도 40대 중반 정도에 내려왔거든요. 친구들은 은퇴도 해야 되고 직업도 바꿔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마음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많은 시간을 주변 사람들의 비교와 쫓기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면서 심심함에 익숙해지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환경을 바꾸는 건 소도시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생각을 바꾸는 건 문화와 예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맞아떨어질 때 건강한 이 마음의 근육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